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규현 홍보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마이TV는 두 번째 출연하시는 거라고.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용산에 도착한 수행단들에게 순방 에피소드 듣고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약간 예고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먼저 할랄 음식을 맛보던 현지인들이 스낵을 먹으면서 이거 메로나 맛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메로나도 먹어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그 스낵, 네네. 메론 맛이 나는 스낵인데, 아. 근데 그걸 먹어보고 네. 메로나 맛 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한류의 음식들이 네네. 쭉 퍼져 있다. 그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 오. 수행했던 우리 전은수 부대변인 네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야, 얘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까지 그죠? 유명한 네. 아이스크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게 참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앙카라대 한국어학과 이게 네. 학당인가요?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학관제 학당인지는 네. 지금 제가 여기에 그 스튜디오 나오려고 용산을 나오는데 네, 바로 네. 저 아, 연수 얘기 대변인하고 들으셨구나. 네. 이제 저 조우를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얘기라서 오. 근데 50명 정원에 네. 앙카라 대학에 50명 정원에 지금 1,0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20대 1이네요. 20대 1보다 더 되는 50대 1이죠. 50명. 그런가? 50명 정원에 1000명이니까 20대 1? 20대 1. 20대 네, 1. 20대 1. 네, 50명에 1,000명.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네. 거냐면은 그 전에 이 베트남에 한번 그 한류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네, 한글 뭐 이러는 것들을. 네. 그래서 그 베트남의 이제 그 대학에 가장 그 인기가 있는 학과가 네. 한국어학과였던 적이 있었어요. 아, 베트남에서 네, 네. 제2의 베트남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또 남아공에서는 뭐 수천 명이 떼창을 불었다는 겁니다. 무슨 한국 노래를 예. 떼창을 불었다는 케이팝. K-팝을요. 네, 예. 아, 대통령님 내일 오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중동 또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 한류가 그 정도로 퍼져 있을지는 네, 상상하기 못했는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동남아나 뭐 일본이나 뭐 네, 이런 네. 데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전부들 수행단들이 야.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떼창을 부를 정도면 그게 K-팝이니까 다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근데 그거를 다 따라 부르면서 예. 야, 너무 제가 보진 자랑스럽네요.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네, 오면서 들어서 따끈한 소식. 예. 정말 그래. 따끈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네. 얼굴이 좀 탔더라고요. 아, 그래요. 초췌해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우리 네. 김남준 대변인하고 전우수 부대변인이 갔는데 좀 얼굴이 그 얼굴에서 이거 고생했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에 재외동포 신문에서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나왔네요. 그렇군요. 8,000명의 관객이 K-팝을 떼창을 했다. 예.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이 주최를 했는데 한국이랑 남아공 문화 교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정, 네. 우분투와 만나 흠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와, 여기 태권도 퍼포먼스도 있고요. 저기 태권도 네. 퍼포먼스도 했고요. 네. 자, 철학 우분투가 그러니까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남아공을 대표하는 철학 우분투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분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철학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한국인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상호 존중과 지원, 상생의 공동체 정신, 정의 가치와 깊이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슷한 어떤 가치인데요. 요거를 또 계기로 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기사만 읽어도 네. 또 사진만 봐도 저기 가슴이 설레는데 벅차오르니까. 현장에 있었던 수행단들은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요. 벅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았던 게 K-팝 대표 보컬리스트 에일리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네. 보여줄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 히트곡이 올려 퍼지자 이게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다 함께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K-팝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복쇼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태권도와 K-팝을 예. 결합해서 이런 행사들, 공연들도 펼쳐졌는데요.
주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오늘 정말 수석님을 모시고 예.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오늘 7박 10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오셨는데요. 네. 처음 나가실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님이 안 계시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대통령실 분위기? 상사가 없을 때를 우리는 무두절. 그렇죠. 상사가 없다. 네, 네. 우두머리가 없다 해서 우두머리가 무두절이라고 없다.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무두절 한 10일 정도가 무두절이 될 야, 거라고 신난다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죠. 아.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순방을 10일 정도 하시면서 네. 끊임없이 어떤 뭐 정상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뭐 MOU도 체결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일정을 갖다가 좀 다소화를 하셨고 네, 네. 또 이제 여사님도 또 여사님 나름대로 일정을 계속 소화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 언론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여객선 좌초도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네요. 트럭 돌진 사고도 있었고 네, 네. 또 크고 작은 사고가 국내 사고들.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계속 보고 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무두절이긴 무두절인데 네. 무두절이 없는 무두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또 순방을 가셨으니까 시차 때문에 야간에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그걸 챙겼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하셨어요? 그 뭐 24시간 돌아가는 체계로 네, 갔었나요? 그냥 저희도 어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걸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계속 그 텔레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소식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순방 가다 보면은 네. 순방 일정이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지금까지 너무 빡셉니다. 저번에 갔을 때 제가 뉴욕 총회 갔을 때 네네. 제가 좀 수행을 했는데 네. 그때도 쉴 틈이 틈이 없으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뉴욕 시내도 돌아다닐 아. 잠시라도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끊임없이 그 일정이 짜여져 갖고 네, 굉장히 네. 힘들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막 지치고 네. 좀 피곤해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또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됐던 대통령 기자 간담회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1시간 내내 서서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또 대답을 하시고 하셨는데 예. 수석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짠하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내가 조금씩 흔들릴 때가 맞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카메라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1시간을 넘게 그 질문 받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간간히 이렇게 화면 속에 나오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들이 좀 피곤하고 추체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 그 질문들도 계속 됐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기자들은 질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직업이고 네. 또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통령은 또 일을 아주 즐겨 하시는 분이고 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일문일답에 오갔는데 그 얼굴은 기자들의 얼굴은 조금 피곤했는데 내용 자체는 네네. 아주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내에서는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균형 잡고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예. 거기에서 계속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시고 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셨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또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국민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예. 보면서 정말 짠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7박 10일이라는 말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 어디 동남아 가거나 해도 4박 네. 6일, 5박 네. 7일 정도는 들어봤는데 7박 10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정인데 네. 그러면 3일을 그 기내에서 주무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시간 그런 걸 빼고 저 비행기만 타는 시간이 55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55세. 그러니까 또 육로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 꼬박 3일 이상은 이제 이동에 그러네요.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기내 간담회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네. 그거 자세히 들었는데 기자들한테
솔직히 너무 힘들죠라고 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고 또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을 앞으로 잡겠다 이렇게 네. 이제 약속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일정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빡세게 잡혔는지 힘들었는지. 대통령도 아신 거고 네, 또 네. 기자들도 아마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과연 다음 그러실까? 일정이 여유롭게 잡힐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또 국내에 계시면 계시는 대로 할 일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쪼개서 가시는 거여서 정말 그 기내 안에서 서류 더미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공부하시고 네. 서류 보시는 모습도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강철 체력이다 이런 생각도 어. 들더라고요. 더 하나 오늘 좀 말씀드릴까요? 네. 대통령님도 오늘 집무실로 오셔갖고 그 집무 보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저 뵙지를 못했었는데 네, 여기 네. 오느라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저희 이렇게 저기 댓글에 쓰셨는데 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제발 1박 2일 동안 가둬놓고 주무시게 해야 된다. 이러다가 진짜 병나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체력이 네. 대단하셔갖고.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력도 대단하시고 예. 왜냐하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비행기 안에서 자면.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계속 그- 흔들리고 예. 이게 또 뭐 기류라든지 기압이라든지 모든 예. 게 이제 지상과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시차도 바뀌니까. 맞습니다. 시차도 굉장히 바뀌고 쉽지 이런데 않죠. 아니 정말 근데 내 4개국을 연이어서 순방을 하셨는데 네, 이런 사례도 맞습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G20 참석을 위해서 남아공 가시면서 중동의 3개 국가를 네. 다 이제 방문을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또 방문한 중국 3개국은 중동의 3개국은 외교의 중요 축인 중동 중에서도 그야말로 핵심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기획이 된 겁니까? 요번에 그 이제 원래는 G20만 돼 있었던 거였죠. 네네. 근데 거기에 그 경유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한 번에 못 가니까. 어차피 중간에 경유를 그래서 해서 한 가야 번 되니까. 정도만 중동 국가 하나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주변에서 그런 다. 계획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세 군데로 세 개로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세 개로 늘어났고. 네, 네. 근데 요번 순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한 순방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처음 갔었던 그 UAE하고 네. 또 저 이집트, 터키, 이집트 터키. 모두가 다 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음. 방문하신 겁니다. 네, 뭐 네. 크게 보면은 UAE 같은 경우에는 네. AI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공항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터키에서는 원전 얘기가 나왔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히 그 중간에 경유지적인 성격이 아니고 아니요,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순방 계획이 아. 나온 거죠. 하나씩 그럼 먼저 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UAE에서는 굉장한 환대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유,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알야야 뭐 이런 거. 네, 그 네. 저기 이 원피스를 입고 네. 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휘적휘적하는 네, 네. 그게 가장 그 국빈들한테 대한 어떤 행사, 최고로 하는 그런 행사였고 행사군요. 트럼프가 그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지금 트럼프보다 지금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보다 무용수가 당시에 더 동원된 많았습니까? 무용수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알라. 우리 말이 아니니까 저도 네네네 좀 잘 죄송합니다. 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네. UAE가 인식을 한 거죠. 네. 이번에.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도 UAE의 방산 협력을 꼽고 계신데요. 네. 조만간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죠. 다른 데에 보통 순방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약간 MO의 숫자라든가 그렇죠. 예, 예, 예. 또 예를 들면은 구두 공동 성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걸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MOU의 개수도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AI와 음. 관련된 있는 MOU가 네. 눈에 띄었고요. 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UAE는 AI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산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AI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죠. 네, 네. 예, 그 손정희 씨 그다음에 오픈 AI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세 번째 거기 누가 참가를 하고 있냐면요.
UAE의 국부 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AI를 간 거는 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UAE를 간 거는 AI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두 국가 간의 AI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 국부 펀드가 뒷받침이 돼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게 묘하게 맞았는데요. 어떠면은 우리는 아시아의 AI 허브가 되려고 하죠. 네. 그 국가가. 네. 근데 UAE는 중동의 AI 수도가 허브. 되려고 합니다. 수도가 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AI 궁합이 잘 맞았던 거였죠. 그래서 네. 그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쫀쫀하고 네. 어쩌면은 그 다양한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뭘 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두 번째 또 방산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방산에 넘어가면은 요번에 보통은 어디 갔다 오면은 네. 전 정권 역대 정권을 보면은 뭐 무기 수출 얼마 네. MOU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구매 수출.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공동 연구하고 공동 오. 개발하고 그야말로 그리고 협력이네. 공동으로 해서 생산해서 그걸 네. 제3국에 파는 것까지 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오. 사실은 숫자보다도 네, 그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구조가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훈신 비서실장이 오셔서 첫 주제를 여기서 용선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거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MOU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계약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네. 계약으로. 네.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된 걸 계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계약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양국 간에 네.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적어봤는데 네, 네. 그 방산 분야와 관련된 무기가 보면은 자주포, 네. 또 전투기, 음. 또 유도 무기, 네. 또 고속 상륙정. 이래서 무기 체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네, 같이 개발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하나하나씩 조금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네. 계약 단계로 가기 위해서. 네. 네. 정말 그 방산의 측면 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상대국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다는 거는 같이 팔고 한다는 거는 공동의 이익을 정말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협력을 하게 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앵커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네. MOU 숫자보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중요한 것 남았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18일 날 열렸던 오찬 공연에서는 UAE 음악대가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3 한강교를 연주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영부인의 고향이 충북인데 여기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여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세심하게 아유. 또 챙겼던 것 같습니다. 예, UAE에서는 진짜 이제 국빈 방문이기도 하지만 네. 역대 어떤 그 국가가 왔을 때보다도 아주 환대를 해줬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집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로 이집트에서는 갈까요? K공항 수출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참여하는 것도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처음에 실무진 얘기 들어보니까 네. 크게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분야였다고 합니다. 공항이.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또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를 넘어서서 네.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터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국빈 방문한 터키에서는 원자력과 인프라, 보훈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보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참전요사들 우리 네. 참전국 아니었습니까? 네, 6.25 네. 때. 그래서 참전요사 후손들과의 교류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을 사업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거, 우리 쪽이 같이 참여하는 거 네. 얘기가 있었고요. 바이오 분야에서는 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이 부분에 참여하는 거, 또 인프라 부분에서는 대교하고 해저 터널 같은 것들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
또 신재생에너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협력도 이번에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고 이렇게 그것만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네. 단순히 처음에는 경유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네, 갔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G20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G20에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두 국가의 정상이 불참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참여 성과라든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자, 이게 이제 G20이나 G7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상들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상들 사이에서 의제 경쟁이 일어납니다. 뭔가 그렇구나. 멋지게 뭔가가 던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던졌던 게 뭐냐면 글로벌 AI 기본 사회하고 네. 또 포용 성장 이런 포용 얘기를 성장. 던지셨습니까? 네. 던지셨습니다. 이게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그 울림이 좀 있죠. 왜? 네. 매력적이기도 하고 네. 또 같이 함께 하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화두를 던지신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글로벌 AI의 기본 사회라는 거는 AI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은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만 적자. 사용하고 네. 일부 산업만 커질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자. 그러니까 AI를 산업을 육성하고 AI 시대로 가는데 네. 그 전력을 다하되 그렇지만 그게 그냥이 아니고 더 불평등이나 소외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줄이면서, 네. 그렇게 추진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 네. 의제가 어느 쪽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매력적인 어떤 그런 맞습니다. 의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적이면서도 평등 사회를 지향해 예, 나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G20에서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일본, 중국 등 여러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인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네. 인도 총리가 막 손을 붙잡으면서 인사를 예.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진짜 찐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안보실 쪽에서 안보 유성락 실장님께서 네. 판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인공으로서의 네, 대통령께서 활약을 하신 건데 네. 거기 보면은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명명해 볼까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잘 짜진 외교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일, 프랑스가 있었죠. 그 네. 유럽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인도, 브라질 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글로벌 사우스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쪽 네. 요게 있었어요. 그럼 동북아 네. 거기다가 중동, 아프리카 3개국을 갔다 오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거의 아주 모든 골고루 다 지역의 네. 모든 곳들이 다 네. 균형 있게 배치됐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진 외교 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남아공에서 열린 G20 행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보면 대통령께서 인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소위. 근데 그 비법을 또 직접 공개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그 정상외교 그 현장에서 아주 그냥 뻣뻣하고 그렇죠. 네. 오빠 나가 그러지 말고 나가 그 사람 있잖아요. 약간 병풍처럼 있었던 거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외교를 했던 게 첫 번째 했던 게 취임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네. G7 회의장 갔었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상들하고 어울리고 맞아요. 악수하고 네, 네. 그리고 스킨십도 하고 네.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흔히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국가 간에 하는 거라고 의전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주역이고 주연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은 국가 간의 정상회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아요. 굉장히
이 친구처럼 네. 아주 전혀 오랜만 어색해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뭐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처럼 이렇게 맞아요. 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한 강점이시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은 모든 게 정책이고 외교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이제 장꾸미라고 하는데 그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뜻입니까? 장난꾸러기 미라고 하는데 장꾸미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그게 언뜻 보여요. 예.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사실은 딱딱하고 어색하고 엄숙할 수 있는 외교 현장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잘 풀어주는구나. 예. 왜냐면 서로 다들 어색할 것 같거든요. 잘 네.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먼저 다가가고 스킨십하고 먼저 이렇게 농담 먼저 던지고 먼저 웃고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리드한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렇게 웃는 모습들이 정말 장꿈이 넘치는 네, 장꿈이 장- 하나 오늘 배우고 하나 합니다. 배우셨네. 네. 오늘 가서 또 네. 비서관들한테 한 말씀 쓰겠습니다. 하시겠네.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지금 오는 2028년도에 네. G20 의장국을 네, 맞습니다. 이제 해서 의장으로서 또 네. 진행을 하시게 되실 건데 벌써부터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예. 아직은 이제 2028년이니까 네. 그 구체적인 지역이라든가 네. 또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당연히 않았죠. 정해질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이번에 저희가 G20 또 G7 또 특히 경주 에이펙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치르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김혜경 여사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네, 예, K 맞습니다. 푸드라든지 K 문화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너무나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할 네, 때 네. 그 전은수 대변인이 와서 저한테 전한 얘기를 갖다 드렸죠. 그 정도로 그 한류가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일단 그 여사님께서 지금 참석했던 행사들이 있었는데 네. 그 행사 같은 것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오. 얻었습니다. 네, 네. 아까 좀 몇 개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한강 라면 아시죠? 네, 네. 한강에 가면은 한강에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끓여줘서 거. 이렇게 네.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조리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죠. 예. 우리가 남산 타워에 가보면은 네.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어. 거기 매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딱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누르면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인기가 있었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라면을 거기서 한강 라면 기계에다 넣어서 끓여서 맛보면서 다 원더풀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수출이 또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준비를 잘해 가신 게 네. 한국의 그 스마트팜으로 재배된 어떤 그 농산물 이런 것들도 가져가셔서 네. 그것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인기를 좋고. 끌었습니다. 네. 네. 야,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연결선이 모두 끊긴 완전히 단절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면서 쫓아가서 말이라도 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는 정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이제 기내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네네. 기자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거에서 바늘구멍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네. 거 보니까 좀 비장함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네. 절실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네. 좀 느껴졌습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남북 관계가 끊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 정부의 동안에 3년간 네. 또 여기서 전 정부 얘기가 나와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완벽하게 끊어놨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동맥이나 이런 것만 끊어놓은 게 아니고 모세혈관까지도 다 파괴시켜 놓은 끊어놨어. 상태예요. 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상황이죠. 그러면 전 대동맥도 그렇고 모세혈관까지 막혀 있으면은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한반도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대화의 장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건 아주 아주 그 거창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우선 대화가 맞아요. 네. 왜 대화가 필요하냐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네, 네.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저놈하고 네. 또 상대하고 네. 그래갖고 싸웠어.
근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오해가 예. 계속 쌓이죠. 그런 정말. 남북 간에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주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빨리 좀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화의 장으로 좀 그 북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평화, 네.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진전이 되면 공동의 번영, 네. 공동 쇠락이 아니고 네. 공동의 번영의 길로 가자 이런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너무 예, 필요한 일부에서는 얘기죠. 또 그런 걸 뭐 좀 이상하게 또 막 해석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와 대화하고 공동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쫓아가서 말이라도 붙여야 예. 된다. 그 절박한 심정을 예.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제 편으로 보면은 모생혈관까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심각하죠.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축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와 관련된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던지신 거죠. 네,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왜냐하면은 한미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쪽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도 또 그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가는 방향 네. 그쪽으로 가자. 근데 뭐 군사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대화와 평화 이쪽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아니겠냐. 거다. 네. 그래서 전 그럴 때 이제 군사훈련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네, 네. 이 뭐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만간 그거 관련된 일정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네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마이 TV에 나올 때쯤 되면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의외로 거기가 이제 개방에 따른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안 시설 이런 것들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다 없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옮긴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전까지 옮긴다. 네. 네. 옮기는 게 완전히 다 옮기는 거 아니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시작을 한다. 네. 착수를 한다는 거죠. 아마 그 전에 조금씩 옮겨가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일거에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업무 그렇죠. 공백이 생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옮겨갈 텐데 구체적인 일정은 한 다음 주쯤에 공표를 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집무실만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크게 관저 보면은 시설이라든지 거기가 이런 여민관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 저 집무실하고 비서들이 이제 근무하는 거. 저도 이제 네네. 여민관에 물게 될 텐데. 것들? 네. 그리고 또 한 축이 뭐냐면은 춘추관이라고 해서 기자들 분들이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쪽은 저 연내에 다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실도 다 이제 옮기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저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훼손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고 그렇군요. 또 관저는 보안 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관저 이전 계획은 연내에 가능할까? 아닐까 좀 아직, 의구심 좀 결정이 듭니다. 안된 그래서 사안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하기가 좀 네,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보안 시설 재구축이 정말 이제 가장 네.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게 좀 더 이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최민희 위원님, 김현 위원님, 그 다음에 노정면 위원님, 이제 이주희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존중해야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쪽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한 입장을 정하셨어요. 일단
네. 범위는 좁게 해라. 그러니까 어. 너무 넓게 하지 말고 네, 좁게 네. 해라. 네. 대신에 거기에서 처벌받는 것을 그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어떤 올리는 행위자 것들은 그것들에서는 강한 배상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이 법안이 다 조금 수정될 것도 수정되고 또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허위 조작 정보 얘기가 나오면은 가짜뉴스 그리고 네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느낀 것은 음.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 AI가 더해지면서요. 네. 이게 보통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그렇죠.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요. 얼마 네, 전에 이제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페이크 네, 영상도 네, 돌았고요. 얼마 전엔 강훈식 비서실장 페이크도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가 아니죠. 네. 다른 공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특히 여성분들 그 포르노 영상에다가 그냥 얼굴 씹혀.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대충 이게 페이크 현상이라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교하게 AI 기술이 너무 예. 발달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유재석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맞습니다. 믿고 투자했다가 정말 돈 날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허위 조작 정보나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법 우리가 한 10년여 동안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중계되고 있다. 네. 그래서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활약 부탁드리고요. 예. 시간이 닿는 대로 종종 저희 오마이TV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작진 분들께서는 새겨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